안녕하세요. PT 디렉터 신쌤입니다. 드디어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1편, 성악가, 바디빌더, 누가 더 코어가 강한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것을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요. 되게 오래전에 방영되었었어요. 이때도 저도 되게 흥미있게 보았었는데 물론 약간의 조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진의 결과처럼 성악가는 저런 피아노를 등에 밀어서 들 수 있었고 바디빌더가 들 수가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하시겠지만 아마도 숨쉬기 운동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은 보통 우리가 호흡 운동이라고 하죠.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뱉고 하는 숨쉬기 운동을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쓰이는 근육은 이 행경막 근육일 겁니다. 그럼 이러한 행경막 근육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발생되었기에 이러한 코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행경막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는 갓 태어난 그때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발달 운동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 행경막에 이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이 레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환기 기능을 위주로 해서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이제 마셔서 우리 세포에 보내주고 다시 내뱉고 하는 것에 행경막을 위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경막이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안쪽 코어들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탄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4에서 6주차 즈음에 이 복부 내압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IAP가 형성되고 아예 사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허리 통증이라든지 혹은 허리 디스크 재활의 1번이 호흡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시작이 그랬으니까요. 또한 위치적으로 이 행경막은 하지, 다리 쪽으로는 이 장요근이라든지 이런 근육과 연결되어 있고요. 상부 위쪽으로는 이 근막성 조직의 연결을 통해서 이 목까지 완전히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가운데 있으면서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악가가 저 피아노를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이너코어의 활성이 잘 되고 그로 인해 팔과 하지의 힘이 이 코어의 안정성을 통해서 잘 협응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2017년 학회에서 강의 때 썼던 설명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빈물병이 있죠. 여기도 빈물병인데 차이는 이렇게 잠궈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그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고 숨을 마시고 어떤 그 무거운 무게 들 때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참게 되죠. 그걸 이제 발사바 매뉴버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발사바 매뉴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찌그러뜨렸을 때 이렇게 하고 성문을 닫아놓은 이렇게 잠궈놓은 것이 이런 외압을 줬을 때 훨씬 더 잘 버티게 되죠. 자, 여기는 아마 바디빌더와 성악가 둘 다 이 발사바 매뉴버를 썼을 겁니다. 성문을 둘 다 닫았을 거란 거죠. 되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 나는 것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닫혀있는 물병이고 여기 닫혀있는 물병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죠? 여기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죠. 여기 물이 가득 들어있지 않고 만약에 이 두 물병을 외압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여기는 거의 찌그러지지 않죠. 이것이 성악가의 코어였을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바디빌더의 코어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호흡을 참게 되면 호흡을 이렇게 참게 되면 이 전체적 압력은 유지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상태와 같이 충분한 복압을 여기서 형성을 시켜주지 못하면 결국 이 외력에 대해서 찌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복압이 형성돼야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호흡근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러한 복압을 잘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3등 운동할 때 많이 쓰는 이러한 리프팅 벨트는 우리 몸의 아우터 코어의 어떤 기능과 같이 꽉 몸을 밖에서 재어줌으로써 복압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죠. 우리 몸은 이미 이런 아우터 코어와 같은 리프팅 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프팅 벨트를 보통 우리 아우터 코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파란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단련되었던 이너 코어 같은 부분은 여기 있는 행경막, 복행근, 골반, 기저근, 다혈근 이러한 근육들이 이너 코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너 코어들은 IAP라고 하는 복부 내압이 형성하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팽창시켜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형태의 힘이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우터 코어들은 이런 이너 코어의 팽창에 대항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의 힘들이 되었을 때 두 개가 단단하게 아주 맞는 설명 아니지만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 아주 가까워져서 강한 힘을 냈을 때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3등 운동할 때 부상 없이, 그리고 무게를 상하체가 협응한 상태에서 온몸에 어떤 오케스트라 같이 힘을 써서 내는 이러한 무게를 들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너 코어와 이 아우터 코어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너 선생님마다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너 코어의 기능을 먼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제가 올려놨던 호흡 1에서 4편을 보시고 호흡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너 코어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걸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이는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뒤에 있는 길근, 강배근도 있죠. 아우터 코어를 형성하는 근육들에 대한 어떤 운동들도 많이 하셔서 코어의 안정성을 도모해서 부상 없이, 그리고 허리의 통증도 많이 케어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어 2편, 제가 하는 코어 테스트 베스트 3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